해외 출장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제가 반갑지도 않은지 제가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들 연호를 맡기고 선약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선약이라고 하기에 아내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죠. 아내와 오랜만에 만나게 된 회포를 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시간을 오롯이 아들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가지고 온 선물을 주며 놀고 있는데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왜 왔어? 죽어 말이야. 아무리 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놀아줬다고 해도 이런 반응을 갑자기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거기다 아이 입에서 죽으라는 말이 나오다니 제가 없는 동안 아이에게 아내가 뭘 보여준 건가 싶었어요. 짜증이 한껏 난 아이를 달래며 방금 한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봤지만 비밀이라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니 그게 더 수상하더군요. 한참 동안 아이를 설득해서 겨우 그 말을 듣게 된 상황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하는 몸짓이나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 번 아이가 한 행동과 말을 맞춰봐도 말이 되는 건 하나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와 엄마와 나눈 말이었던 거죠. 돌아가신 아버님과 남자 형제가 없는 아내에게 집으로 찾아올 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제 기우일지도 모르겠지만 단 하나 불륜남밖에 없었죠. 저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의심하는 아내의 불륜의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인지 며칠 동안 확인을 해봐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컴퓨터, 이메일 등등 그 어디에도 불륜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혹시 제가 아직 말하는 게 서툰 아이의 몸짓과 말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괜히 열심히 살고 있는 아내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확인을 하고자 했죠. 결국 밖을 나간 아내 몰래 CCTV를 집안에 설치하고 이번에도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회사 옆 숙소를 빌려 거기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죠. 아내와 제 집을 놔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회사로 출근을 해서도 마음과 머리는 온통 집으로 가 있었죠. 퇴근을 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워서 제정신으로는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전까지 입에도 잘 대지 않던 술을 매일같이 여러 병 마시며 겨우 잠들곤 했죠. 제발 제 우려이기를 바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되든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죠. 그렇게 집에 가는 날까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아내에게 말했던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고 저는 태연하게 출장에서 돌아온 척을 하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제가 돌아온 당일은 아내가 집에만 있어 CCTV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CCTV 안에 있는 결과물을 궁금해하면서도 제 옆에서 자연스레 행동하는 아내가 도저히 바람을 필 것 같진 않더군요.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며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목젖까지 차오르는 그 말을 겨우 삼키며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게 되었죠. 다음날 아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아이에게 만화를 틀어주고 CCTV에 찍힌 영상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고 이틀 동안은 전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제가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아내와 포옹을 하더군요.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그 남자는 내 집이 낯설지가 않은 것처럼 뭐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와 뒤바뀐 것만 같았어요. 영상 속 두 사람이 이 집의 주인들 같았고 저는 두 사람 사이를 회방 놓는 이방인 같았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방으로 유인하여 가둔 두 사람은 더는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서로의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 장면들은 차마 제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있는 아이가 듣지 못하게 숨죽여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제 마음이 진정될 때쯤 두 사람 또한 거사를 끝내고 평범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불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죠. 이전 출장에서 돌아와 아내가 매일같이 챙겨주던 보온병에 액상 니코틴을 넣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담배에도 있는 니코틴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액상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도 급히 찾아보게 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사망까지 가능하더군요. 아씨, 근데 왜 안 죽지? 분명히 이 정도로 계속 먹이면 중독되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든 조금씩 먹여서는 안 된다니까. 한 번에 확 먹여버려. 안 돼. 100% 눈치채. 그거 조금만 많이 넣어도 냄새 확 올라와서 눈치챌 수 있어. 지금도 차 냄새로 맛과 냄새 숨기고 있는 건데.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넣었다가 죽으면 괜히 의심받을 수 있어. 그러다 부검이라도 해서 검사하면 내가 한 거란 걸 걸릴지도 몰라.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하는 건데? 기다려봐. 내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고 있으니까. 위험한 독극물을 제가 매일같이 먹고 있었다니. 만약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저는 아내가 준 음료들을 계속 먹다 중독이 되어 싸늘한 시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연호가 저에게 한 말의 내용이 이해가 되었어요. 죽어버려라는 그 단어는 제가 당했으면 하는 아내의 바람이었던 거죠. 단순 불륜으로 생각한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리면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인 미수로 신고를 하면 두 사람을 확실히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만약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다면 앞으로 벌어질 법정 공방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정신이 없어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때 또 한 번의 놀라운 이야기를 불륜남 입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야 처리했다 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 남편 아이도 아니라며. 그렇다고 진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보낼 수도 없잖아. 남편네 집안 쪽에 보냈다가 나중에 이상해서 검사라도 해버리면 괜히 또 의심받는 거 아니야? 자기네 핏줄 아니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의심해서 캐내려고 할 텐데. 지금까지 내 아들로 생각해왔던 우리 연호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말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가 했죠. 이건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나중에 아내 입에서 직접 듣게 된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처럼 연호는 제 아이가 아닌 게 사실이었고 시간이 흘러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것부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형편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내는 가난한 삶에 벗어나고자 했던 욕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지원해줄 형편도 되지 못했고 공부에 대한 재능 또한 없었죠.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 일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허송세월로 낭비한 아내는 20살이 되어 집을 나갔고 돈을 벌기 위해 회사의 경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중반까지는 연애를 하는 데 있어 갑인 위치에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변변치 못한 직업과 집안 형편으로 점점 만나게 되는 남자들의 범위가 좁혀진 거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제가 거래처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신있고 당당한 저의 모습을 보며 집안 형편이 괜찮을 거라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저를 만나게 되었을 즈음에 이미 다른 남자들 또한 여러 명을 만나며 아내는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남자와 만나고 잠자리를 하고 있어 누구와 생긴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생기고 곧 배가 불러올 걸 생각하며 조급해진 아내는 만나고 있던 남자들 중 가장 나아 보이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사람을 급히 고르게 되었고, 하필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유일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제가 당연히 아내의 임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알고는 회식을 핑계로 저를 취하게 만들어 기억을 잃었을 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기억을 만들어낸 거죠. 아내는 책임감이 많은 제가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저는 아내의 생각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다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저희 집 형편을 알게 되며 자신의 계획이 일그러짐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에게 짜증 섞인 태도와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일부러 제 입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 만들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별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남자들을 잡고 돌려세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죠.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비록 자신이 상상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잘 살아보려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이 바라던 이상과 간극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바랬던 것처럼 빌라보다는 큰 평수의 브랜드 아파트에 살기 바랬고, 국산차보다는 외제차, 마음이 담긴 선물보다는 유명 명품 브랜드의 선물을 바랬던 거죠.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가정적이고 자신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저 때문에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아이가 남의 아이라는 걸 밝히고 저에게 이혼을 당할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되면 유책 사유와 함께 다른 소송에도 휘말려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될까 싶어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말을 했죠. 그러다 보니 몸은 우리 가정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밖을 쏘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좋은 환경과 바라는 것들을 해주려 퇴근 후 아르바이트도 했던 가정적인 저와 달리 아내는 휴대폰 앱과 인터넷으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오고 있던 거죠. 그러다 정착하게 된 남자가 CCTV 영상 속의 그 남자였습니다. 저와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백수에 가끔씩 공사장 일을 하던 그 남자가 아내는 좋았나 봐요. 그 남자와 제 2의 인생을 계획했던 거죠. 이혼을 하고 도망을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엔 두 사람 다 가진 게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모든 걸 뺏어가려고 한 거죠. 그렇게 나온 두 사람의 해결책이 저를 사고사나 질병사로 위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앞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거고요. 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몰랐던 저는 단순히 연호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 집중을 하여 다음 대화를 듣고 있었죠. 잠깐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계획을 조금 바꿔볼까? 남편을 잃은 비련의 아내에서 자식을 잃은 엄마,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내.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도대체 어쩌겠단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내가 남편과 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남편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취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와 남편 관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또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일이라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따져가며 유책 사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혼을 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남편은 문심 없이 처리하는 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쉽지도 않으니
연호 먼저 치워버리는 게 어때? 어린애니까 사고사로 위장하기도 쉬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애를 그리워해서 남편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 성격에 분명 나를 엄청 안쓰러워할 거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혼도 순순히 해줄 거라고. 아이 일은 엄마인데 재산도 넉넉하게 챙겨주지 않겠어? 어때? 지금 막 생각해낸 시나리오 치고 너무 좋지 않아?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다듬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식탁에 앉아 놀라운 사실이 속속히 밝혀지는 가운데 조금의 소리도 내지 않던 저도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할 수 있나 경쟁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100번을 양보해서 저야 사랑 없이 목적을 위해 결혼까지 하게 된 남자여서 살인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자신이 10달을 품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겨우 남자와 돈을 위해 해치려고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모성애라고는 단 한 군데도 느껴지지 않는 두 사람의 대화에 당장 연호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내와 불륜남이 집으로 쳐들어와 우리 연호를 해코지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증거가 될 노트북만 챙긴 채 아무것도 모르는 연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내가 부모님의 집을 알았지만 그곳밖에 믿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락도 없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놀란 연호를 달랜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죠. 100번 제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동영상 한 번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 연호와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저에게 아내가 살인을 계획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우선 CCTV로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찾아보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설치된 영상의 경우 법적 증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상황마다 다르다고 하니 그건 말고도 확실한 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을 해보니 제 몸에 남아있는 니코틴 농도와 차 안에 있는 아내가 준 보온병, 이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체내 니코틴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출도 된다고 해서 시간이 중요했어요. 저는 몸에 있는 니코틴이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온병에 있는 니코틴을 믿고 경찰서를 향하게 되었죠. 혹시 몰라 CCTV 영상은 복사까지 해놓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죽이려는 증거가 제 몸에 있어 먼저 검사부터 해달라는 제 말에 이상하게 생각하던 형사분들도 제가 내민 동영상 증거를 보곤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셨죠. 곧장 제가 가지고 온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를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동학대로 먼저 구속수사를 받게 된 두 사람은 차례대로 드러나는 증거들로 인해 저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처벌까지 받게 되었죠. 아내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정이 있지 않냐며 저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수감이 되어 있는 아내를 만나 저에게 접근을 한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마주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그토록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선처를 해줄 수는 없겠다는 제 말에 미친 듯이 소리치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제 탓이라며 욕을 하는 아내를 보니 지금껏 숨겨왔던 아내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내는 불륜남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을 통해 남남으로 되었고 아내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출소 후에도 부적격함이 많다는 걸 입증하여 연호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아들 연호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아이라 생각하고 키워왔던 아이였는데 겨우 제 피가 섞여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 아이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연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 아들이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주시며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해주셨죠. 물론 아이는 지금까지 저를 자신의 친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온전히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말을 해줘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자랄 수 있게 놔두려고 해요. 하지만 벌써부터 아이가 감당하게 될 고민과 상처가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드네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고도 빨리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제가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겠죠. 그런 아빠로서의 인생을 사는 게 제 평생 가져갈 다짐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